양도세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화가 있어서 급하게 이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그 바뀐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 개정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소득세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무사들도 헷갈려할 정도로 누더기가 되었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드디어 일부 정상화한 건데요. 크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이렇게 크게 3개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이에 관련된 조건들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바뀐 조건을 잘 숙지하셔서 절세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의 양도세가 부과가 되고, 여기에 추가로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중과세율이 더 부과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기로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었죠. 자, 그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 양도차익의 기본세율이 최고세율이 45%이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중과세율이 더 부과되기 때문에 총 75%의 세금이 부과되게 되었었고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가 더 붙기 때문에 최대 82.5%까지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자, 사항이 이렇다 보니 2021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들은 이런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자연스럽게 시장에는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량도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때문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 중과세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개정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우선 세율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자처럼 기본 세율만 적용을 하고 중과세율은 면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기존에는 배제되었지만 앞으로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 연 2%씩 15년간 최대 30%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혜택의 적용 대상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2년 이상을 보유하고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서만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기준과 변경되는 기준 간의 그 양도세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한번 예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준 모두 조건은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조건은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자라고 가정을 하고 3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가는 10억이고 양도하는 가격은 2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거주기간도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유기간을 15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 먼저 양도차익을 구해야겠죠. 양도차익은 20억에서 10억, 총 10억이 양도차익이 나오게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기준으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특공제 금액이 없고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 10억 원이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해야 하는데,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 금액 10억 원에서 1년간 한 번에 한해서 적용되어지는 기본공제인 250만 원만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 9억 9,750만 원이 계산되어지게 되고요. 세액을 계산해 보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5억 초과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42%, 그리고 3주택자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인 30%가 더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적공제액을 빼게 되면 총 6억 8,280만 원의 산출세액이 부과되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별도로 부과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변경되는 기준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차익은 동일하게 10억 원이 되겠고요.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15년간 2%씩 해서 총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계산해 보게 되면 3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1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에서 장기특별공제액을 뺀 7억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요.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이 7억 원에서 1년간 한 번에 한해서 공제되어지는 기본공제인 250만 원을 공제해서 6억 9,750만 원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계산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5억 초과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이 42%이죠. 그리고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게 중과세가 면제된다고 했으니 30%의 중과세율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적공제액을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은 2억 5,755만 원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세금이 부과되어지게 되고 추가로 이에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별도로 부과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 중인 주택 중에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사항을 가정했을 때 기존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총 7억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받게 되는 것이고요.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기간인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아 양도한다면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총 2억 8천만 원 정도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기존 기준 대비해서 4억 7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분들이라면 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이 1년의 기간 내에 양도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은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이 바뀐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됐던 규정에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나머지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기존의 보유 및 거주했던 기간은 다 리셋이 되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다시 채워야만 최종 1주택 양도 시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 본인의 집으로 다시 이주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런 현상들이 쌓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세 월세 매물들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집주인이 2년 보유 및 2년 거주했던 기간은 인정해주지 않게 되면서 조세 원칙에 맞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수와 상관없이 최종 1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는 제도는 폐지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개정된 기준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표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A, B, C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자가 A, B 주택을 2023년 1월 1일 날 처분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C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다시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인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는 바뀐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C주택을 이미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동일하게 AB주택을 2023년 1월 1일에 양도하고 C주택만 1주택으로 남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C주택을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다주택자의 전월세 매물이 조금 더 시장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이 바뀐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다주택자 중과세를 1년만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과는 다르게 1년만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 없이 앞으로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조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3년, 2년, 그리고 1년, 1년인 경우에는 전입요건까지 갖춰야만 종전주택을 양도 시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절벽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정상적인 거래가 잘 되지 않다 보니 1년 이내에 양도를 하지 못하는 선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교육이나 이직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세대원 전원의 이사가 불가했던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였다라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이 되게 되면서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기한 조건이 2년 이내로 완화되어지게 되었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해야 했던 요건은 삭제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못 맞춰서 걱정하시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2년으로 완화되었고 전입요건도 삭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 또한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표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기존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하신 경우에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야만 했었습니다. 즉 2018년 1월 1일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1년 1월 1일에 이사 등의 목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주택을 처분을 해야만 했고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해야만 종전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완화가 되어서 앞으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처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인 2021년 12월 31일이 아닌 1년 더 연장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 지역 내에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서 그들의 불안감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개정된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상보다 더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분명 매매나 전월세 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어지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DSR 규제가 풀리지 않는 등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거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만 중과세율을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불필요한 주택을 처분하는 등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셔서 절세의 기회로 삼으셔야겠고요.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투자 한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 두시고 다주택자 매물이 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급지를 찾으셔서 그 상급지 내에서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매물이 없는지 계속해서 조사하시면서 주택 매입을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준비한 특강의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을 어떻게 파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금을 덜 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을 극대화하는 절세에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